국채 발행에 역대 최대 나라 살림 거들났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점점 나라 살림이 거들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거들나고 있습니다. 거들났다. 뭐 이런 말 하기 전에 최악이에요. 최악. 한번 보실래요? 나라 살림이 어떤지. 국고채가 쉽게 말하면 나라가 빚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빚이 얼마냐? 지금 2025년 올해입니다. 올해. 201조 3천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당연히 역대 최대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이거 발행하기로 했거든요. 전체 규모가 20조예요. 이것까지 합치면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1조 3천억 원입니다. 참 난리가 아니죠. 외국간 평형기금 채권은요. 국고채에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계산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정부가 가진 채권의 부채는 맞습니다. 때문에 포함을 시키면 221조 3천억 원. 장난이 아닙니다. 야, 여러분 이게 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다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2019년만 하더라도 국고채 발행 순정액은요. 44조 5천억 원. 이 정도예요. 그런데 2020년 돈 뿌릴 때부터 보세요. 115조 3천억 원. 2021년 120조 6천억 원. 난리기도 아니죠. 2022년 97조 3천억 원. 여러분 빚내서 돈을 뿌리면 그게 온전할까요? 우리가 가정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계치 이상의 빚을 빌리면 가정은 이자감리라고 정신없습니다. 예. 나중에 워낙 많이 빌리면 이자도 못 갚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국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장난 아니게 말입니다. 예, 빚이 졌어요. 이 빚들 말입니다. 결국은 국고채 발행이 뭐 3년물이든 5년물이든 아니면 10년물이든 20년물이든 30년물이든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계속 갚아야 되잖아요. 이제 갚아야 되는 게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갚아야지는 게. 워낙 많이 신규 발행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2023년을 보면 신규 발행은 61조 5천억 원인데 예, 실질적으로는 전체 발행은 165조 7천억 원이에요. 2024년도 신규 발행은 49조 9천억 원인데 실제 발행은 158조 4천억 원. 올해 158조 4천억 발행하거든요. 내년에는 최악이죠. 왜? 여러분 나라 살림이 재정이 계속 적자가 났잖아요. 재정 펑크가 심했잖아요. 예, 이게 법적으로 의무 지출 비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법적으로 다 예,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말입니다. 나머지 쓸 수 있는 여유 재량 지출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고 적자가 나는 것을 메우기 위해서 채권을 계속 발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참 이것을 보면 저는 진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나라 살림이 거들난 겁니다. 문제는 나라 살림만 거들나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국고채를 발행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국고채를 많이 발행을 하면요. 당연히 최악의 상태가 옵니다. 어떤 최악의 상태가 오느냐? 이자가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시장 벤치마크 금리거든요. 8월 28일 현재 3.055%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여러분 예, 이렇게 올라가면 시장 벤치마크 금리잖아요. 그러면 예,
시중은행들이 이 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대출금리도 짜고요. 저축금리도 짜거든요. 예적금 금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출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 발행될수록 말입니다. 아니 미국은 지금 금리를 내려서 시장이 뭔가 희망을 부여하겠다. 다시 말해서 경기를 어떻게 하든 살리겠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오히려 말입니다. 국고채 많이 발행을 함으로써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상태가 된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요. 내년 국가 예산이 3.2%밖에 안 늘어나는데 왜 국고채는 201조 3천억 원이나 발행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앞에서 말입니다. 국가 예산을 그냥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끌어다 썼잖아요. 빚을 내서요.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8.5%의 국가 예산이 늘어났죠. 그게 고스란히 국채로 다 반영이 돼서 지금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는 운도 없죠. 문재인 정부가 좀 지독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싸질러 놓은 똥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걸 치운이라고 정신없다는 뜻이에요. 워낙 돈을 많이 뿌렸잖아요. 2019년만 하더라도 국가 예산이 9.5% 늘어났습니다. 2020년은 9.1%고요. 이들은요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돈 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 거짓말. 그거 믿지 마세요. 제 말 믿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2018년에 7.1%나 올렸습니다. 2019년에도 9.5% 올렸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입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때는 줄였어요. 9.1%로. 2021년은 8.9%로 줄였고요. 2022년은 8.9%. 이게 여러분 겁이 나니까 줄인 거예요. 저는 이거 말입니다. 아무리 통치라고 하나 이건요. 저는 전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돈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돈이 누구 돈이에요? 여러분 세금이에요. 혈세라는 겁니다. 혈세가 이렇게 허랑타랑하게 낭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낭비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경제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들 다 죽였잖아요. 게다가 앞으로 그것 때문에 국민이 받을 고통은 굉장합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내린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금리를 내려도 지금 국고채 금리가 항상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나라 살림도 거들났다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 살림도 거들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제가 말하는 게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충격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나라 돈을 풀면 결국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주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예를 들어 제가 기자하는 시절이라고 하면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저는 쭉 겪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재인 정부 이전만 하더라도요. 이게 대통령이 되는 게 점령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를 한다. 더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어쩌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대통령이 되는 것은 그 패거리들이 들어가서 국민이 낸 세금을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보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만 그러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가 저는 현실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혈세는 혈세처럼 써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혈세가 혈세처럼 써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문제고요. 점령군에 마치 전리품처럼 써진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2년 넘게 남았습니다. 이거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망쳐졌던 나라 살림의 기틀이 다시 잡히지 않을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 살림의 기틀이 잡혀야지 국민 살림도 좋아지는 거예요. 나라 살림의 기틀이 이렇게 부채 더미, 빚더미에 깔려 있으면요, 국민 살림도 부채 더미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돈 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나라가 온전할까? 다시 한번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워집니다.